안녕하세요. 마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따뜻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연말연시 되세요. 권명희, 이재순 인사드립니다. 권명희 씨와 함께 국립 한글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국립 한글박물관은 2014년 10월 9일 한글에 대한 전문 박물관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어떤 모습으로 한글이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은 글자 수는 적지만 변화무쌍하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데요.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도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어 양반들은 진서라는 한자를 빌려 글을 썼지만 백성들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지배층은 우리말로 말하고 진서로 쓰는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했지요.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편히 쓸 수 있도록 새 문자를 만들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은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 만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배우기 쉽고 훌륭한 글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데요. 한글을 만든 동기, 원리, 만든 후 백성들에게 글자를 보급하는 과정, 맞춤법 통일, 일제치하에서도 한글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켜온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알게 되었지요. 말모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말과 글을 목숨 바쳐 지킨 선조들의 이야기인데요. 1911년 주시경은 우리의 정신이 담긴 말과 글을 연구하는 것이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말과 글을 연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어사전 원고 말모이는 출간되지 못했고 일부 원고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조선어 사전 편찬회는 계속 이어져 우리말 사전 편찬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자음 기본 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발음 기본이 혀, 입술, 이,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를 기본 글자 아, 으, 이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닮은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개와 우주를 닮은 모음, 아, 으, 이 3개를 기본으로 해서 한글을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8개 기본 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과 아, 으, 이로 된 것으로 글자를 만든 것이군요. 기역의 가운데 획을 더해서 키역이 되고 기역을 병서해서 쌍기역이 됩니다. 모음 아에 밖에 점을 붙여 아, 점 2를 붙여 야, 안쪽에 점 1개를 붙여 어, 2개를 붙여 여, 아래에 점을 더하면 오, 요가 되는 것이군요. 언해란 한자로 쓰인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한글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초기에는 주로 왕실이 주도하여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과 같은 불교 경전이나 소학 등이 맹자, 대학, 중용과 같은 유학 서적을 번역했습니다. 번역할 대상이 방대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한글 사용은 점점 실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재부터 도교, 천주교 같은 종교 서적, 의학, 병법, 농사서적, 조리서적과 같은 실용서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면서 한글은 한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을 당시의 외교관을 위해 매우 중요했는데요. 중국어,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의 학습 교재에 한글이 요긴하게 사용되었지요. 한글 창제는 세종이 했지만 널리 보급하는 데는 집현전 학자들의 공이 큰데요.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 완성 후 원각
성악경 등 불교 경전과 논어 등 유교 경전, 두시 언해 등으로 한글을 널리 알렸습니다. 새로 만든 28자의 제작 원리, 사용법 등을 훈민정음 해례본에 자세히 설명했으며 용비어천과 동국정은, 삼강행실도, 고려사 등 15세기 학문 발전과 문화 부흥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글로 나라를 지키고 사회의 편견에 맞아서 한글의 보급에 이바지하시고 한글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때 한글을 빛낸 분 중 국민이 직접 뽑은 한글을 빛낸 오인은 너무나 유명하신 주시경, 윤동주, 허균, 방정환, 성산문이지요. 그 외에 숨은 조력자도 많습니다. 한글로 외국어를 가르친 최세진,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드신 최정호, 한글 조리서를 쓴 여성사회학자 장계향, 일제의 경성 개발에 맞서 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대규모 한옥을 북촌에 건설한 건축가 정세권,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만드신 훈맹정음이라 불리는 박두성,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허균이 있습니다. 한글 연구에 몸을 바치신 주시경 선생님의 별명은 주보따리인데요. 승명, 배제, 이화학당에서 직접 한글을 가르치시고 1921년 조선어학연구회를 만들어 한글 연구에 몸을 바치신 주시경 선생님의 별명은 주보따리인데요. 승명, 배제, 이화학당에서 직접 한글을 가르치시고 1921년 조선어학회 만들어 문법연구 사전 만들기, 문맹 퇴치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독립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맞춤법을 통일하고 지방의 많은 언어를 모아 표준어를 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을 통일하는 등 우리말과 글을 지금 우리가 쓰도록 발전시켰습니다. 19세기 서양 종교 기독교, 천주교, 포교의 한글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천연 뒤에 어떤 약재를 써야 하는지를 지방의 사또에게 알릴 때 군사훈련, 상소를 올리는 데 한글이 널리 사용되어 백성들이 생활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K-팝의 인기로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세계의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배움터는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다문화 주민 등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함께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거리나 지하철, 학교, 집 등의 생활 공간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을 읽고 쓰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며 있습니다. 현대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뛰어넘어 문화 전반으로 생활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네. 구구단도 9981부터 외워서 일반 백성은 알 수 없도록 했던 서양의 특권층도 있는데요. 언어학자셨던 세종대왕은 온 백성을 어여삐 여겨 글자를 만드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아름다워서 더욱 아끼고 그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겠습니다. 해설을 친절하게 해주신 국립한글박물관 해설사 황수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권명희 이재순이었습니다.